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잡초처럼 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잘 산다라는 게 뭐죠? 잘 산다라는 게 그저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바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욕심은 부리지 않게끔 적정한 선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평상시에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꾸준히 자신의 삶을 잘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뭐, 항상 거칠고 힘들고 격렬한 우리의 삶에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내공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충격들이 언제든지 오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듬어 가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단함이 금방 사라지지도 않고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무명의 삶을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나에게 특별한 인생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 특별하게 사는 삶조차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별개더라고요.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다녔던 모 회사 항공사인데 거기에는 회장이 있고 회장의 사모가 있고 또 이제 아들 한 명, 딸 두 명이 있는데 그 집안은 식탁에서 항상 막말이 오가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죠. 매우 험한 얘기들, 막말들을 매일같이 들으며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그 자식들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회의를 하는 중에 물통을 집어 던지고 비행기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되게 많이 벌려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대로 된 마음을, 내공을, 태도를 갖지 못했던 거죠. 불안해하고 휘몰아치고 내몰리고 쫓기고 그랬던 거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인 돈으로만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되게 많은 돈을 가졌지만 인생은 그들의 삶은 과연 그런가라고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매우 불운하고 매우 불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 사모조차도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부와 운전기사들이 퇴사를 하면 그들의 입막음 하는데 엄청 곤욕이었다고 해요. 왜? 그 집안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게 그 항공사, 그 회사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죠. 다른 데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 참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되게 온실 속에서 되게 많은 대우와 지원과 후원을 받으며 삶 거다. 어쩌면 좀 잡초처럼 내몰리고 시답고 힘들게 살지만 또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고 또 극복해 나가고 사는 그런 야생의 삶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잡초처럼 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좀 더 삶은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냥 저의 그냥 얘기일 뿐인 거죠. 잡초. 뭐 여기저기에 이제 다 보이는 그냥 버려진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이들이 매우 많죠. 앞으로 잡초처럼 버텨야 될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경제 충격이 심하죠.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너무 많이 풀었죠.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는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코로나 때문에 받은 충격이 엄청나게 많고 뭐 국제 물류망이 붕괴되면서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런 충격 여파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닥칠 충격인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뭐 유가가 됐건 뭐 곡물이 됐건 뭐가 됐건 그로 인한 그 여파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가 닥칠 일이라는 거죠.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용을 잃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죠. 자를까봐 걱정이라고 얘기하죠. 구조조정 당할까봐 걱정하죠. 근데 이걸 나라로 치면 어떻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끝인 거죠. 지금보다 이자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가 부도까지 내몰릴 수 있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남의 손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이 정부 부채가 방만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저로 인한 경제 내관이 터지게 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강제로 구조조정하라고 채권자들이 들이밀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죠. 결국 국가의 기관, 산업들을 대거 민영화해서 팔아넘겨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이 당장 빚 갚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안 내몰리니까인 거죠. 이는 개인은 개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사방에서 안 좋은 일들이 차고 넘쳐서 매우 우려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칠지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로 네가 나가라, 네가 다 감당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든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살면서는 꼭 인생의 브레이크를 가져야 될 것이고 언제든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한번 터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터진다는 거죠. 지금은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 중에서 무리하게 비친 이들이 제일 빨리 무너지고 그들이 제일 빨리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정신줄을 붙들어매고 앞으로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서글플 수도 있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잡초 같은 정신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내몰려도 휘둘려도 그러려니 하면서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잡초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잡초처럼 질기게 살아남아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억척스럽죠. 억척스럽죠. 지금 현재 우리는 매우 격변한 그런 시기에 이렇게 내몰려 있죠. 감당할 수 없는 변화로 미칠지도 모르죠.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IMF 금융위기가 또 온다고 하는데 자식들 교육비는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먹고 사는 식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는 이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름 아닌 정성, 피땀 흘려
내 노력으로 얻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관리해서 저축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잡초같이 살아서 어떻게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